가을, 그 서가의 계절에 우리는 큰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감히 호소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글과 말과 사진과 영상들 사이를 유영하고 있습니다. 유영하면 할수록 상체기는 계속 덧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해와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화해를 외치고 싶어도 상대방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덩치 큰 어른의 아량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참아도 눈물만 날 뿐입니다. 그저 너무 억울해서 반항 한번 해보는 것인데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 것일까요? 180kg의 거구가 3kg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계속 싸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더구나 후회나 사과는커녕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한번 꿈틀한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저럴까요? 200kg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우리 의 방해로 180kg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악에 받쳐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상대해서 계속 싸울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 전쟁에서 우리가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모전일 뿐입니다. 무패 전승의 전쟁의 신, 이순신의 기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는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승부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을 닮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는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양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상수가 하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랑스 사회를 지탱하는 2가지 정신 중 하나,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 다른 한 가지 정신은 톨레랑스, 관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들은 하수입니다. 노블레스 정신을 지닌 우리가 상수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말로 폭행을 가해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문통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상대편 후보들이 말로 난도질해도 우리 후보들은 무반응으로 대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우리는 문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명과 후보들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이지만 정신 많은 고귀한 노블레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양보는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무시작전입니다.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마십시오. 응어리진 마음일랑 열린당을 지지하는 방송에 와서 마음대로 푸시고 상대방의 진지에 들어가서는 그저 몇 가지 구호만 외치십시오. 그들이 우리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기 전 외쳤던 구호와 똑같은 구호를 주구장창 외치십시오. 물론 당신이 열린당 지지자라는 것을 밝히시고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민주당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와 싸우느라 잠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구호들일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외치십시오. 윤석열을 비판하십시오. 이해찬 및 민주당 진영 사람들과 최광욱이 지금 공동으로 검찰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십시오. 반드시 2사람을 함께 언급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정책을 제안하십시오. 7월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지, 다음 검찰청장 후보를 물색해서 제안하시고 검증해보자고 하십시오. 우리의 방역 일꾼들에게 칭찬하는 문구를 쓰십시오. 우리의 공동의 적이 친일 종미 수구 사대 애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러나 특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김어준과 이종훈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이 2사람에 대한 비판은 열린당 유튜버 1인 미디어들에게 맡기십시오. 그것은 저 댓글 부대들의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공격만 해대는 사람은 언젠가는 지칠 것입니다.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이 작전은 약자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180kg라는 질량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둔해지는 만큼 정신도 박약하게 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1등이 되는 것이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틀렸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질 것입니다. 그 빠진 부분의 일부는 중도가 될 것이며 일부는 열린당으로 올 것입니다. 지금은 180이라는 숫자에 흥청망청 취해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겠지만 이 지지자들은 조금씩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민주당이 한 줌 가치도 되지 않는 103명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덩치 큰 자신의 아량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그럴 동안 눈에 뵈는 게 없는 저 103명은 계속 목리를 부리고 꼼수를 찾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남아있던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민주당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저 혼자만의 기우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후한무치 윤석열이 지금도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듯 민주당도 민첩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실망은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열린당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묵묵히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우리는 4년 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의 돌 몇 개를 주워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봉주가 돌아올 수 있도록 봉주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유시민이 진보 진영의 큰 어른으로 든든한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를 위한 시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손혜원이 제안한 일들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일사불란한 대우가 맞춰질 때까지 각자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적이 아닌 저들과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유사일의 최대의 암초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시민당 지지자들이 7월에 발족할 공수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수처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닦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5분이면 되는 컵라면이 아닙니다. 밥과 김치와 김만 있으면 되는 조촐한 밥상이 아닙니다. 7월에 발족한다고 해서 7월부터 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사 추천에서부터 검증까지 엄청난 산통을 겪게 될 것이고 103명이라는 몽리들의 발버둥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7월부터 기능을 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7월부터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 거지 같은 몽리 앞에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저렇게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더 걸릴까요? 아니면 석 달이 될까요? 아니면 6달, 1년? 그러면 윤석열의 임기와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는 동안 진보 진영의 인물들은 계속 칼에 베이고 돌팔매에 맞고 언론이 만들어내는 언어폭력에 무차별하게 난사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추미애 장관의 활약과 그가 재단한 몇 가지 제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가족 사기 집단쯤 되는 웬만한 사람이면 벌써 사퇴했습니다. 저 미친 망나니 칼잡이는 후한무치인데다 강심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지금 현재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가 자신의 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이 돌아간 채 거리를 헤매는 미친 영혼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방청장 행세까지 하며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윤석열 사퇴라는 신문기사를 읽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가 얼마만큼 더 강심장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굿이나 하고 떡이나 먹을까요? 아니요. 우린 당장 인물을 제안하고 그 인물에 대한 전 국민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치워질 날이 올 때까진 우리는 저 칼부림과 헛발질과 마지막 발악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180kg의 민주당이 100kg의 강심장을 들어 올리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100kg를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통이 그를 해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에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분의 성정상 기댈 바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통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온갖 꼼수와 범죄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만들고 있는데 행정부 혼자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방팔방의 협공작전으로 일단은 저 칼부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탄핵을 발의하고 특검을 차려야 할 것이며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것이며 댓글 부대는 부지런히 손가락을 놀려야 할 것입니다. 사퇴하는 영광조차 그에게는 과분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1년 이상을 더 버틸 수 있는 100kg만큼이나 강한 심장을 장착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라는 거의 10년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1년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화무 11홍, 건불 10년, 2년, 일장춘몽, 2년의 임명직 권력으로 천하를 다 얻은 듯 거만을 떠는 저 볼상사나운 100kg를 치울 때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당 검찰청장의 인사검증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치밀하게 샅샅이 조사하여 빈틈없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그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새로 판이 짜여야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한 번 더 분화되어야 합니다. 친일 종미 수구 4대당이 없는 3개의 당이 또는 4개의 당이 서로 개혁과 통일 또는 북한과의 경제 공동체라는 똑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4개의 당이라면 물론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과천선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린당은 그 새로운 판짜기의 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는 100년을 생각해야 합니다. 100년이 너무 길면 딱 10년만 생각해도 됩니다. 1년은 길기도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 100kg짜리 전국민 발암물질 생각일랑 치워버리고 열린당의 주옥같은 구슬을 꿰어서 더욱더 빛나는 보배로 만들어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입시다. 가을이면 사과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 앞에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농익어서 떨어지는 과일 중에서 성한 것만 골라 소쿠리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위를 올려다 보십시오. 적당히 익은 상태로 아직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자신이 얼마나 유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뽐내는 사과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과가 진국입니다. 그런 사과가 훨씬 맛이 있고 보관도 더 오래갑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그 탐스런 사과를 당신의 어여쁜 손으로 살포시 틀어서 소쿠리 안에 담아오십시오. 우리는 가을에 큰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라는 사과 나무 아래에서. 각자가 키보드 워리어가 되십시오. 우리는 고품격 정예 부대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띠띠부리 올림.